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4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는 이겼습니다. 김문수가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2차 토론회를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나요? 제가 모두에서 김문수가 이겼습니다. 김문수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겁니다. 어제 김문수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점잖고 정책 위주고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팩트에 근거로 한 그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만들거나 없는 사실을 허풍으로 과장해서 이재명을 공격한 건 아닙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바로 어퍼카트로 들어갔습니다. 난타전이니 여러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전략으로 잘 선택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난타전이었습니다. 김문수가 바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모두 발언을 하면서 내란을 엄격하게 심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김문수 바로 받아쳤습니다. 가짜 퇴치하자. 이 세상 천지가 가짜다. 이재명이 지금 휘젓고 다니는 이 세상은 완전 가짜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총각을 사칭하고 검사를 사칭하고 이렇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5개의 재판, 얼마나 많은 비리, 거짓말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것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시에 어제 이준석은 확실하게 보여준 게 끝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뻗대고 이 콧대를 높이고 있지만 이준석의 메시지는 낡은 세계, 이 꼰대들은 집으로 가고 낡은 세계에서 낡은 세계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세대가 정치를 하는 세대를 가져옵시다 라고 메시지를 날렸지만 그렇게 신선하게 들린 것도 아니고 이 멘트로 말미암아 이준석이 장담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재명과 맞붙어서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통합,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가정통합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이 용어는 김문수가 쓰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받은 느낌이 자기 몸뚱아리, 자기 신변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거짓과 허위와 불법과 위법과 범법으로 뒤범벅이 된 그런 개인이 어떻게 가정을 통합하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어떻게 사회를 조율할 수 있을까? 형님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형수를 욕설하는 이런 자기 자신 관리도 안 되는 가정 통합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이재명이 반박하는 게 당신은 말이야 소방관에게 나 김문수 도지사다 하고 갑질한 거잖아. 이게 갑질이에요. 그 팩트도 보니까 갑질도 아니더라고요. 그것까지 시간 쓰고 싶진 않고. 김문수 후보 다시 공격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잠깐 언급은 우리 마누라 김설란영은 법학 가지고 수시를 사먹은 것도 일제 3표를 산 적도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유용해서 일제 샴푸도 사고 가정용품도 사고 제사상도 보고 말이 되느냐. 이재명은 다시 공격합니다. 김문수 당신은 말이야 자유통일당 정강훈과 같은 거구 세력과 손잡고 있는데 단절할 생각 없나? 김문수는 그 정강훈과 관계가 없는 지가 꽤 몇 년 됐습니다. 특별히 자유통일당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김문수 바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당신은 이석기 통진당을 등에 업고 그들을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준 사람 아니야? 누구 죄가 더 크냐? 그리고 국민들 정서에 아주 민감한 헬기 문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산에 가서 뭐 이게 종이칼인지 뭔지 맞았는데 죽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부산병원에 가도 되는데 헬기를 황제 헬기를 대동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김 후보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잘 만들었다는 성남병원에 안 가고 당신이 성남시장 하면서 그렇게 잘 만들었다던 성남병원에 안 가고 왜 서울로 황제 헬기를 대동했느냐? 이재명 답이 가관입니다. 나 그때 아파 누워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정신이 없을 때라서 이거 본인이 헬기 대동하라. 사인이 없으면 헬기 대동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신없다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속이 빤하게 보이는 거짓말로 애둘러 나가고 있습니까? 국힘에서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이준석에게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정말 준석아 와서 우리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과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한데 준석이 콧대를 끝까지 높이면서 하는 얘기가 나 말이요 나는 나 이재명과 맞붙어가 대통령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수 형님 나한테 괜히 단일화 하자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런 불필요한 정치공학적 전화 오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내가 전화도 다 끊었고 내 사전에는 단일화 없고 6월 3일 선거 투표 용지에는 내 이름 석자가 분명히 올라져 있을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어제 토론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김문수를 넘어서는 40몇 %를 받을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도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김문수 혼자로 싸우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김문수 혼자가 아닙니다. 김문수 플러스 국민과의 단일화. 제가 어제 유튜브 제목에 올린 것처럼 김문수는 지금 누구와 단일화 해야 되나?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최우선이 아니고 국민과의 단일화가 최우선이다. 국민과의 대통합. 왜? 그 국민들이 김문수를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할 정도로 삼박한 전략도 없고 참신한 말장난도 없고 현란한 말솜씨도 없는데도 김문수는 말하는 것마다 진실이고 말하는 것마다 그의 업적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업적이 까독 미담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김문수가 저런 사람이었던가? 정말 새로 듣는데 내가 고문을 받으면 끝까지 같이 있는 동지라 해도 나는 불 거야. 그 고문에 견디지 못해가. 내가 왼쪽 귀가 청력이 다 날아갈 정도로 정기 고문을 당하는데 왜 사람 이름을 안 대냐? 그거 다 붙들려 가면은 조금만 고문당하고 몽둥이를 맞으면 다 부은다는데 끝까지 불지 않아서 김문수 정말 독하다. 이 독하다는 게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그리고 동료의 애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리를 지키는 김문수라는 걸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김문수 지금 전략을 경기도와 인천에서 내가 이재명을 이기지 못해? 이건 뭐가 잘못됐다. 왜? 이재명보다 경기도에서 국회의원도 더 많이 했고 이재명보다 경기도에서 도지사를 먼저 했고 그런데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전략을 이재명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정말 도덕 개념조차도 없는 양아치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게 어제 김문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난타전이 아니고 김문수의 계산된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힘은 이제 전국에서 선거 중반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일어나자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는지 전당원에게
대통령 홍보특보를 임명했습니다. 저도 홍보특보 임명장 받았어요. 여러분 투표하는 여러분 개개인이 유권자 여러분이 바로 김문수를 홍보할 수 있는 특보다라고 임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권한을 준 겁니다. 마음껏 김문수의 장점에 대해서 미담에 대해서 떠들어라. 발표해라. 알게 해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라는 겁니다. 사실 어제 2차 토론에서 정말 이재명에게 직선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 고발전 내지는 가짜 퇴치, 공세, 공격적인 세력으로 들어가는 건 아주 전략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토론한 거는 이제 주말이 지나고 26일, 27일 되면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3차 토론회가 5월 27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8일부터는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일 아무리 토론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구체적으로 여론에 어떻게 반응되는지는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차 토론을 통해서 김문수가 얼마나 잘했는지, 국민들이 어떤 걸 새로운 면을 보았는지, 김문수의 미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재명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본 것이 여론조사로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월요일, 화요일 발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갤럽에서조차 김문수 지지율이 7%, 22% 차이를 두고 있다가 지금 9% 차이밖에 안 되는 거로 차고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공정에서 발표한 것이 이재명 45.5, 김문수 41.1, 4% 차이 간격을 두고 두 사람이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김문수가 이재명과 경쟁하면서 가장 높은 이 완전히 상승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은 주춤하다가 지금 떨어지는 하향 곡선입니다. 이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내민 작전인 공세 작전이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사실로 공격하거나, 아니 이거 보세요. 없는 사실 같으면 이 황제 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사과를 하겠습니까? 김문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니 부산대학이 얼마나 좋은 국립대학 병원인데 거기를 두고 얼마나 심각한 수술이었는지를 몰라도 그 뛰어난 의료진을 두고 서울로 헬기를 타고 올라올 때 부산 시민 그리고 부산대 병원에 주는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모멸감을 어떻게 생각하냐? 사과했어요. 이재명이 사과했어. 이재명이 사과할 인물이야? 그게 팩트가 아니라면 이재명이 사과할 인물이냐고. 팩트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겁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부산 시민에게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천하의 개망난이가, 양아치가 사과를 할 때는 김문수 말이 100% 진실이기 때문에 사과합니다. 1%라도 거짓이 들어있었다면 판을 확 뒤집었겠죠. 이재명이. 이 김문수에 대한 공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김문수에 대한 공격이 딱 할 게 이거 하나뿐이야. 나 경기도지사 김문수역 하는 그걸 하나 가지고 갑질이라고 떠들고, 아니 그리고 전과를 본다고. 전과를 보자고. 김문수 전과 3범이라고? 전과 3범에 전과 2범이 뭐야? 노동운동하다가 깜방한 거야. 또 하나는 뭐야? 코로나 동안 집회 하지 말라는 그걸 어기고 집회했다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왜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재명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도 당신은 말이야 노동운동하면서 보상도 안 받더라. 대단한 인물이다. 요 정도로 말해줄, 칭찬해줄 여유조차도 없는 인물이겠지. 인물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노선은 팩트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팩트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그 나머지는 김문수에 대해서 공세로 맞받아쳤지만 김문수 공격할 게 없어. 공격할 게 없어. 김문수는 까도 미담 깝깝이야. 그런데 이재명 깝깝이야. 까도 까면 깔수록 비리만 나오는 인물이야. 깝깝이야. 깝깝이.
깝깝이지만 줄여서 얘기하면 깝깝이야. 깝깝이. 깝깝한 거야. 앞도 깝깝한 거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준석의 바지가랑이에만 매달려가지고 너가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물론 단일화는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준석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고불고 하는 시간에 김문수의 자강론, 김문수의 미담, 김문수의 능력, 김문수의 소신, 김문수의 청렴, 김문수의 정직함, 김문수의 근면함으로 인천과 경기를 전략지역으로 생각하고 총 남은 시간 기간 동안 가장 핵심적인 전략 기간으로 생각하고 전략지역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경기도가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집중한다면 김문수는 해낼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이겼습니다. 김문수가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440만 당원 전부가 김문수의 홍보특보가 되어 하나같이 합심하여 김문수를 대통령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김문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천 유세 가서 김문수가 보인 행동을 보십시오. 90 넘은 노모가 와서 김문수를 찾아오며 가슴에서 품었던 빨간 운동화를 끄집어냈습니다. 김문수는 그 할머니가 부천 광장을 만들기 전에 부천 굴다리 밑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할머니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그 따님이 이제는 과일 장사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할머니 가슴에서 빨간 운동화를 끄집어내어 김문수 신발에 신겨줍니다. 이게 김문수입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는, 진심을 쏟아 최선을 다해, 그리고 약자와 동행하는 김문수. 이건 쇼가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함께 김문수가 부천 소사에서 선거운동할 때 나란히 찍은 사진까지 들고 이 빨간 운동화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이게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를 대통령 만드는 건 김문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